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위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대한민국이 지금 말짱하게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무슨 공산화 국가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공산화로 가는 4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소련의 KGB 요원이었던 유리 베즈메노프의 인터뷰에서 이게 나온 건데, 레닌이 러시아의 혁명을 일으킬 때에 공산화를 시키는 4단계가 있다. 4단계. 그 공산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공산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유리 베즈네프가 그 원리대로, 레닌의 원리대로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유럽도 미국도 거의 지금 이렇게 됐고,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걸로 바뀌어버렸지만은 완전히 공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지경이거든,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자, 유리 베즈네프 이제 넘겨서 보면요, 이게 KGB의 활동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자기가 가용자산 15%만 가지고 움직여도 나머지 85%는 다 이념에 전복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만 써도 사람들의 이념에는 85%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겨서 보세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상 심리전에 걸려들면 자신, 가족, 사회, 국가 보호할 능력을 상실한다. 이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족도 없다는 거야. 심리전에 몰려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내 자신도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 보호할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건데, 공산화가 되는 4단계를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비도덕화, 두 번째는 불안정화, 세 번째는 위기화, 네 번째 가서 안정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1단계 넘겨서 보시면 그 밑에 한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보여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비도덕화, 양심의 타락, 인식의 혼란, 풍기문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요, 완전히 비도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들이 자기들의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죄를 밝혀내는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 그 검사들을 탄핵하는 탄핵법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조사해서 탄핵시키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완전히 도덕이 무너진 거예요. 비도덕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 풍기문란, 마약이 막 들어오고, 인식들이 지금 뭐 양심이 타락돼 버렸으니까 뭐가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안토니아 그람시 11계명 있죠. 11계명. 11계명 가운데에서 보면 도덕적 타락, 거기 보면 양심의 타락. 그래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학생의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뭐 전교조, 그래서 내가 지금 책 2권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전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전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 그 1, 2권으로 나와 있거든. 그 전교조가 지금요, 모든 그 도덕과 윤리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가지고는 공산화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가족을 해체하라, 가족을 해체하라, 가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이게 동성애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가 있으면 공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체하라.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법이 아니에요. 그 이번에 장재원 박사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21기 국회 때, 먼저 국회 때 그 부정선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판사들 4명이 그들이 이거를 각하시켜 버렸거든요. 그 각하시킨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각하시켰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 4명을 판사를 또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 판사들이 다 그놈이니 누굴 믿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비도덕화된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복지정책, 그 다음에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을 믿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과도한 마약, 흡연 이런 것들로 사회를 아주 혼란하게 하라. 비도덕화해라. 비양심화시켜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탈린이 한 얘기예요. 스탈린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국의 힘은 애국심, 도덕성, 영적인 삶에 있다. 이를 훼손하면 미국은 내부에서 붕괴될 것이다. 그랬어요. 미국의 힘이 뭐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은 뭐냐?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성. 미국은 굉장히 도덕성이 강했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미국이요, 그 애국심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들은 이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인으로 가면요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성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번에 보니까 그 누구야, 클린턴이 34가지 다 구속됐잖아요. 트럼프가 34가지가 유죄가 인정됐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나오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대로 미국 같은 데는 배심원에 의해서 전체가 이렇게 판결하는 건데 전원 배심원이 이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미국도 도덕성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영적인 힘도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레닌이 이 스탈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미국에도 이것만 무너뜨리면은 그냥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비도덕화의 사상, 심리 기술을 미국 사회에 세뇌시킨다. 그랬더니 최소 3세대에 걸쳐 미국 학생들의 머릿속에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주입시켜라. 또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최소한 약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소요될 거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5년에서 20년만 소요되면 이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년도부터 이 사상이 들어오냐면 1974년부터 이 공산화의 이 운동이 쉽게 말하면 운동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운동권 아시잖아요? 그 운동권이라고 하는 데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데모해도 뭐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두환 정권이 딱 들어와서 딱 휘어잡고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야, 우리는 이거 싸워갖고는 정권을 못 잡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것처럼 진지전을 구축하자. 진지전을. 그러니까 파고 들어갔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하부 조직까지 지금 다 됐고 위원회까지도 완전히 지금 민회라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민회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하부 조직까지도요 공산화되었고 자치경찰제가 생겼어요. 자치경찰. 그래가지고 지역에 관할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참 한국은 지금 교회가 이게 의식 있게 깨어나지 않으면요 한국은 그냥 넘어가요. 미국이 지금 이 지경인데 뭐. 그래서 거기 보세요. 특히 학생들의 막스 레닌주의 사상에 대한 반론이나 애국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게 나왔어요? 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정부 각 분야의 정착, 사상이 오염된 채로 스스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더라. 이걸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은 진실된 정보를 이해할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진실이나 사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비도덕화되면은 진실한 얘기를 하거나 사실적인 얘기를 해도 이미 저들은 진실된 정보를 이해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거짓 영에 잡혀 사니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간첩이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 그런 거 했어요. 인사가 뭐였냐면 방공이었어. 방공 이러고 다녔거든. 요즘에 만약에 방공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면 막 미친 소리 듣고, 요즘에 무슨 간첩 있다고 무슨 우리가 공산주의 하냐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비도덕화의 비극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도 사실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실과 사실이 이제 안 먹히고요, 오히려 거짓이 먹혀요. 거짓이.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피해 당사자가 되어서야 깨닫는다. 그때는 이미 늦는 거다. 내가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도덕적 타락의 증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레닌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타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잘 들어보라고. 미국이 지금 어디 있는가 보세요. 제 처조카는요, 미국에서 살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좋은 데 살았어요. 그 남편이 정말 미국에서 최고의 그 IT 그 회사를 다니고 굉장히 실력도 있는 친구였지만은 애들 때문에 미국을 떠나서 태국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왜? 애를 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그 어린애들을 학교로 못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실까요? 세계 최고의 유산율. 미국에서 37년 동안에 유산된 아기만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우리나라에 나라가 없어진 거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한부모가 살고 있는 비율이 세계 최고. 세계 최고의 성병 감염. 지금 우리나라도 어저께 신문에 나오죠. 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서 동성애를 통해서만 생겨나는 병, 피부병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그 판문점에서 근무하면서 미군들 이렇게 같이 생활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의 초창기 때 보직이 뭐냐면 의무병과예요. 의무병과. 그 내가 돌팔이 의사라도 의무병과에 있었어요. 의무병과에 있으면서 인권옹호위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방 이렇게 시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의무병과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디스펜서리에서 근무할 때 모든 미군들이 오면 두 종류 중에 하나야. 뭐냐면 감기 아니면 성병이야. 그런데 오는 환자들 중에 3분의 2가 성병이야. 그래서 제가 성병이라는 건 다 외워. 이런 거는 얘기 안 할게. 제일 무서운 게 매독이요. 매독.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타구니가 썩어가는 병은 우리나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쉔크로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쉔크로이드. 이제 이런 병을 막 앓고 있고요. 그냥 막 성게에서 고름이 줄줄 나오는 걸 이제 임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나리아 이런 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별걸 다 봤어. 그게 왜 이런 짓들을 할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사람의 도덕성과 양심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산화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면 절대로 세상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세계 최고의 10대 결혼율, 세계 최대의 10대 마약 사용률,
세계 최고의 범죄자 감옥 수감률, 이혼율, 뭐 사생아 출생률, 동성애 합법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도덕적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섰어요? 타락해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막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이게 미국까지 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나마 도덕성 있고 이 나라가 바르게 살던 나라가 비도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다, 그래서 이 좌경화된 애들 있잖아요. 그 운동권이라는 애들은 남녀의 그 의식이 없어요. 저들은 그 훈련 받으러 들어가면 집단 합숙을 해요. 집단 합숙. 남자 여자 공동 합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운동권에서 지도자 된 사람들은 다 그런 걸로 걸려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들도 북한 가잖아. 북한 갔다 온 목사들은 일단 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인계를 이용해서 잠을 자게 해요. 안 자면 나 죽는다 그러고 잠을 자게 하고, 그때 잠을 잘 때는 여자의 배란기 때 그때 잠을 자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거기서 자고 나면 이제 새끼가 생기는 거지. 그 1호가 누구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북한 갔다 온 사람들,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공격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일단 뭐 2단도 괜찮아. 하여튼 지금 그런 거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다 뭐냐면 저들이 도덕적으로 그만큼 타락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병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 북한 갔다 온 목사들이 다 친북 세력이 되잖아요. 친북 세력이 되잖아. 왜 친북 세력이 됩니까? 그거 다 자기들이 약점 잡혀서 그래요. 뭐 최재형 같은 건 그건 또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이 지금 이 정도로 타락했구나. 그러면 이 타락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도 지금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크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성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제일 큰 교회, 그것도 문제가 터져갖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그 다음에 거기 1단계 보서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국가의 우호적이고 올바른 국가관과 상식을 가진 새로운 미래를 교육하려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또 다른 15년, 2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재교육이 시작하는 15년에서 20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다 체제 전복이 됐기 때문에. 넘겨보면 어디에 그게 있느냐? 종교, 교육, 사회참여, 권력구조, 노동조합, 법과 질서, 문화, 예술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요, 종교 설명이 있어요. 좌익 세력들이 거점별로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거 좀 땡길 수 있는가? 글쎄, 우리 기계가 그게 없어? 그거 좀 한번 사봐. 딴 데는 땡겨지는데 우리 교회만 안 땡겨지냐? 여기 보면 종교를 다원주의화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종교는 나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WCC, NCCK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받던 종교기관들을 가짜로 대체하고 이단을 의도적으로 개입시켜 믿음을 잃게 한다. 그래서 한국이 별나게 이단이 들끓는 거예요. 이단이. 그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사파가 침범한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제일 먼저 침범한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완전히 내가 볼 땐 빨갱이야, 빨갱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 교육. 수학, 물리, 화학 등 전통 교육은 상실돼 버리고요. 뭐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성교육, 동성애, 성정체성 등 기본상식과 윤리에 벗어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 타락을 지금 가져오는 게 교육이야.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해하고 지금 세상을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동안에 교육시켰던 교회에서 종교교육 시키는 걸 시키게 합니까 지금 학교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목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교목제도를 없애버리고 교목 대신에 뭐냐면 사회윤리 이 교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를 여기다 학교에다 우리는 대안학교지만은 학교에다가 목사를 보내지만은 목사를 보냈는데도 그들이 과목을 가르칠 때는 목사로서 과목을 종교를 못 가르쳐요. 예배는 우리는 드려요. 왜냐하면 대안학교니까 우리는 지원받는 거 없으니까 예배 드려. 그런데도 그걸 간섭하고 우리 학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어린이 유치원 같은 거 어린이집 교회 서던 거 다 뺏어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이들에게 도덕성과 윤리성을 파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우연히 교회 나라에서 돈 지원한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참여 이후 돌봄 등 시민들이 자주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좌파 관료들이 통제하는 체제로 만든다. 그러니까 돈 줄게. 지금 이 좌파들이 돈을 다 움켜쥐고서 지금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25만 원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25만 원씩 주면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3조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13조 들어가네? 그런데 이번에 봉 뚫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나 뚫는데 1,000억 들어간다고 왜 낭비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 달았더라고. 나 25만 원 안 받고 거기 뚫는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예. 여러분 20%면요 엄청난 이 높이입니다. 통계학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가스와 석유가. 그러면 대한민국이 유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 지금 저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능지처참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가짜들이 들어가니까, 거짓된 자들이 들어가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농협도 그렇고 기존의 정상, 영화, 예술까지도 다 이들이 다 정복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넘겨서 보세요. 진정한 평등이란, 평등은 강제할 수 없으며 평등할수록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성경은 오히려 개인의 특성, 기회를 고려한 비평등적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등입니까? 5달란트 받을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을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을 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별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걸 받아서 나누고 사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걸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돈을 벌거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주자, 이건 저들의 하나의 전술 전략일 뿐이니까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권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이 평등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당 여러분 밑에 비서까지 두고 사무관까지 두고 국회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7억 5천이야. 7억 5천. 예? 국회의원 한 명 운영되는데 7억 5천이 들어간다고. 그게 무슨 평등이냐고. 평등이. 죽일 놈들이요. 그래서 보세요. 반면 공산주의자들은 각종 단체들에게 뭘 부추겨? 평등을 부추겨. 절대적 평등을 고결한 가치라고 선전하면서 아주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화된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비도덕화, 비양심화 됐어요. 그렇죠? 옛날같이 어디 어른들 앞에 예의범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두 번째 단계는 그 밑에만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안정화, 무관용, 싸움, 정치적 충돌.
그러니까 이들이 안정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정치적 충돌을 자꾸 일으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워서 이게 이제 저들이 권력을 잡고 법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192석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193석인가? 그렇게 차지했지만 저들이 하는 짓 보면 이 여당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정치가 끝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좀 이끌어 주십시다 하는 게 끝났어요. 여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숫자로 밀어붙여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는 직접민주주의다. 그러면 이 직접민주주의가 이제 뭐냐?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광장정치가 되는 거야. 어느 세력이 세냐에 따라서 소리치고 나가서 외치는 데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벌써 북한의 지령문에 의해서 지령문 읽어보니까 전부 다 윤석열 탄핵이야. 북한의 지령이. 근데 그와 똑같이 지금 민노총, 저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탄핵입니다. 탄핵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독교의 조정래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뇌피셜식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썼죠. 그러니까 직접 글에는 없지만은 사견이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서 썼는데 그거 한번 제가 지난주에 읽어줬죠. 내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읽었거든. 난 그게 사실인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게 기자가 아마 내게 알기로는 이게 이제 공개되지 않은 건데 이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했더니 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뇌피셜이더라. 이거 나가다 보면 여기 신문이 있을 거야. 신문 있으면 그거 하나 들고 가보세요. 근데 거기다가 딱 썼는데 그 내용 중에 그거를 내가 한번 얘기했더니 김경재 장관 있어요.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있던 장관 있잖아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장 목사님 그 내용 좀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그거 내가 사실인 줄 알고 했더니 뇌피셜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뇌피셜이라도 보내주세요. 지금 이거는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박근혜를 이끌어낸 사건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탄핵하면 누가 나와요? 박근혜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거짓된 것이 드러났잖아요. 다 거짓되게.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건 바깥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팩트만 가지고 해야만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뇌피셜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내줬어. 보내줬더니 이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김경재 얼마나 말빨이 셉니까 그분이. 구찌번찌가 한 방 맞으면 다 뻗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걸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면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터지는데 관용이 없는 거예요. 무관용인 거야.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무조건 밀어붙이고 나간다는 거야. 자, 이것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첫 번째 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그 다음에 10번을 보세요. 시작.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르시초프가 한 얘기 좀 볼까요? 후르시초프가 한 얘기. 자, 시작. 다시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이 주요 이념 무기라는 거죠. 언론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쪽 우파 우리가 여러분 뭐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떠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그 엄청난 이번에 보니까 진짜 사람 많이 왔거든. 왔는데 세상에 4대 신문에 한 글자도 안 나와. 한 글자도 안 나와 이게. 그런데 뭐 쓸데없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기자들도 다 썩었다. 이제는 다 넘어갔다. 끝났다.
이제는 뉴스도 볼 것도 없고요, 신문 읽을 것도 없어. 이제 앞으로 나는 4대 신문 보지 않기 운동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오죽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조정래 그분이 목사님이고 선교신문을 만드는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호혜를 만들어라. 호혜 뿌려라. 그러니까 날들어 그래. 목사님, 유곡만 있으면 신문이요 5천만 부씩 찍어서 다 뿌릴 수 있대. 예. 그러면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적나라하게 이분이 파헤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 것만 빼고 뒤에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3.1운동 때 그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나섰다. 자기는 성결교 목사이지만 성결교 목사인 내가 지금 눈여겨보는 목사가 하나 있다. 감리교에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있는 장하길 목사다. 그렇게 뒤에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 싸움 붙이려고 작정한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연합돼서 한국에 진짜 이쪽 저쪽 광화문 세력과 함께하지 못하는 세력을 묶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언론을 못 믿잖아요. 근데 우리만 못 믿지 쟤네들은 다 믿어요. 또 이 언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넘겨. 배후 세력, 위장 신분으로 은둔하고 있던 고정간첩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게 되면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정선거도 친중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 인터넷, 이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장재현 박사가 딱 등장하면 우리 교회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이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IT 쪽 이 전산 처리하는 사람들 5명을 다 고발해 버렸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딱 지명해서 고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노태학, 그 다음에 사무총장 김용문, 그 다음에 김용문인가? 김용훈? 김용빈? 예, 김용빈.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5명, 전산 처리하는 5명을 그대로 고발했고, 전산으로 분명히 부정선거 했는데 21대 국회의원 뽑았던 그 대법원 그래서 판결 내렸던 4명까지도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게 이제 고발한 거, 이 전산 처리하는 사람들 고발한 것이 지금 어디에 배정됐냐면, 선거관리소가 과천에 있다 보니까 안양으로 이제 이관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수사가 시작된 게 문재인 간첩이다. 이걸 구주화 변호사가 고발했는데 이분이 지금 조사받으러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건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들이 막 이렇게 되고, 경제, 노동, 가족 세대 간의 불화 뭐 이렇게 법과 질서도 법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질서 다 무너지고, 법 질서가 다 무너지고, 언론도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세상이 지금 안정화되질 않아요. 불안정해.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거짓인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황장엽 씨가 넘겨서 보면은 여기 보면 2만 명이 고정간첩인데, 이 고정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이라는데 황장엽 씨가 넘어와서 5만 명이라고 했어. 5만 명. 그런데 지난번에 계시던 분은 뭐라고 하니,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북한에서 내려보내지도 않는데요. 이 안에 간첩들이 들끓어서. 여러분, 북한이 좋아? 아니, 북한이 그걸 배고프고 그런데 뭐 좋아? 대한민국이 좋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시면 이 뻘거쳐? 이게 전체가 지금 간첩,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하부 조직이 전체 조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구를 하면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부와 국민과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막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건 뭐 하는데, 이번에 그 석유 시추 사업 때문에
지금 막 쟤네들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얻으려고 저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제적으로 조사한 사람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1,000원씩 꼬라박냐? 이재명이 참 무식한 놈이요. 1,000억을 왜 꼬라박냐 이렇게 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태양광 산업 했잖아. 태양광 산업 했잖아요. 근데 첫째 2017년도에 이 태양광 산업에다 꼬라박은 돈이 얼마냐면 5,118억이야. 5,100.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얼마를 꼬라박느냐? 6,673억이야. 그 다음에 2019년도에 7,332억이야. 2020년도에 9,813억. 마지막 해 자기 끝날 때 2021년도에 9,519억을 꼬라박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태양열 전기 있잖아요. 이거 통해서 남은 게 뭡니까? 벌거숭이 산이고요. 비가 오면 물난리 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패널이 다 중국산이야, 중국산.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아무리 지들이 이랬다는데 성과 없는 속빈 감정이야. 속빈 감정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뭘 했냐면 특검을 해야 돼, 특검. 이건 진짜 특검을 해야 돼. 특검할 건 이런 거 특검하면 노무현이 아니 문재인이 100% 감옥 갑니다. 이거 여기에 걸려서 수두룩해. 그 윤석열 대통령 뭐는지 모르겠어. 아, 이런 걸 조사해서 막 잡아들여야 되는데 죄가 없는 것도 잡아서 박근혜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명박 집어넣고 재산 다 뺏어가지고 말이야. 저 이런 것까지 하고 거기에 수백 명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뭐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촛불시 넘겨서 보시면 뭐 촛불시하고 가짜뉴스로 막 대중을 선동한다 해도 이제는 광화문 세력이 그래도 살아있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있어서 이걸 이들하고 맞불 붙어야 돼. 맞불 붙어야 돼. 이게 맞불 안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라를 혼란하게 하면 또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소송, 그리고 얘들이 뭐만 있으면 다 소송이야. 이 좌파들이 우리 학교도 가짜가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겁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이거 부정선거 뭐 한다고 고발이 이제 막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적인 걸 갖고 온 거야. 나는 표를 찍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가상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걸 갖고 오는데 뭐. 그래도 법을 조금 그래도 잘 정리하고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유도희 권사님이라, 내가 이제 그거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지금 저 높은 데서도 다 정리를 해서 좀 보고를 해달래. 내가 지역마다 이렇게 조사한 거를.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법적인 걸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 좀 해달라 그래. 정리 다 할 거예요. 그 내일 나는 이제 부산에 갈 테니까 뭐 같이 한번 죽으러 갈지 않을래요? 응? 지금 거기 난리야, 난리 지금.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이 정광 목사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땡겨나분 안 도와주더라고. 그래도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막 움직여라,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자, 그래서 그 불안정하고 하는데 세 번째 단계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세 번째 단계 밑에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 시작. 위기와 사회의 몰락, 거짓 지도자 등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안 되는 거야. 공산화가 되려면.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요 항상 5%에서 8%가 못 사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저들이 이 공산화 사회주의로 가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기독교 정신으로 산업화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를 가지고서 하고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내놓고 5% 8%를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제도적으로 게을러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실직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5%에서 8%는 자본주의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가 되었냐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영국 사회가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았을 때 공산주의가 된다고 외쳤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근데 그거를 해결한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란 말이야.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누고 서로 교육을 시켜주고 건강 체조 운동을 하고 해가지고 영국을 잘 살게 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기독교. 그래서 너무 규칙적으로 그 일을 잘한다 그래서 규칙쟁이들이라 별명 붙어서 메소디스트야. 규칙쟁이. 거기서 나온 게 감리교예요. 그 감리교는 사회운동을 해야 돼. 이게 감리교예요.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까지. 한번 따라봐요.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까지.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감리교적으로 하는 거야. 그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감리교에서. 왜? 오라 신학적인 걸 가지고서 하자, 이게. 신학적인 걸 가지고. 신학적인 거 하면 지들이 지거든. 그러니까 날 공격 안 하죠. 그리고 나는 교회 체질을 바꾸라 오래전부터 책을 써가지고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변화. 그러니까 아무도 공격 안 해요. 왜? 저는 체계 있게 신학적으로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떳떳해. 감독들도 나한테 오면 아무 말 안 해. 이번에도 저 춘천에, 아니 화천 어디냐, 저 원주에 갔더니 감독들이 다 왔더라고요. 나왔더라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는데 와서 끝나고 나는데 감독님이, 은퇴하신 감독님이 날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박상욱 감독님이. 갔더니 장 목사가 감리교 프라이버스를 살려줘 그러더라니까. 근데 돈은 하나도 안 주더라. 여러분, 위기와 사회 몰락, 거짓 지도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산화가 되는 길이 이런 거예요. 거짓되고 사회를 계속해서 몰락에 빠뜨리고 위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전도사, 내가 하는 거를 제대로 배우면 당신들이 목회를 제대로 배우는 거야. 뭐 믿습니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을 구원해야지, 세상을.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정체 모를 수많은 위원회들이 생기잖아요. 여기 봐. 1단계가 도덕적 타락, 2단계가 불안정화. 그게 지나면서 사회 조직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재인 때 빚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때 돈을 막 뿌린 게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고, 지금 경제가 윤석열이가 잘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경제는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와서 지금 똥 치우고 있는 거예요. 똥 싸놓은 거 지금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죠. 그런데 그걸 온팡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잘못한다고. 지금 제일 잘하고 있거든. 근데 뭐 정치적인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하는 걸 못해, 내가 보니까. 검사 출신이라, 그리고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 사람은 느려요. 그래서 말이 빨라, 말이 짧게 하잖아요. 그렇죠? 유권사님. 개고기 먹을 줄 알아? 그거 충청도 사람들은 딱 2마디로 해요. 개혀? 그러면 끝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겨 안 겨 이러잖아요. 맞아 틀려 그럴 때 겨 안 겨 그러잖아. 자, 이렇게 이게 수많은 위원회를 두어서 막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역마다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위원회가 누가 다 장악하고 있냐? 좌파가 장악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막 회의하면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심옥조 장로님 같은 분한테 주민자치회에 당신 들어가라.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가야 돼, 이게. 근데 이런 것을 자유마을을 하는데 참 나하고 하면 자유마을에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은 여기 그 사랑제일교회인데 대국본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잘라버리더구만. 그래서 내가 붙잡고 얘기했어요, 전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이게 크루즈라고 한다면 오픈도 있어야 된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해야지, 거기 안 온다고 다 잘라버리면 되냐.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우리 동네도 그래. 이번에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이 동네 파견한 실행위원장이 있어. 대국본에서 파송한 실행위원장이 장하길 목사 말 듣지 마라. 그분은 자유마을에서 잘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서 여기 그 누구야 우리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하고 그러는 박창배 그 의원한테 와서는 새로 여기 실행위원장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오늘 초청을 다 했더니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려. 거기 무시해버리고 지금 마을에 정복해서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머리통에 똥들이들 앉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머리들 가지고 여러분 지금 좌경화된 사람들을 바로잡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지역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예? 자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 그 앞에.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침략 내전,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기 침략 내전이 막 일어나게 돼요. 막 혼란하게 하니까 이게 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 다음에 또 넘겨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4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걸 해가지고 막 나라를 어지럽게 해서 정상화 단계로 간다. 그 정상화 그러니까 여러분 좋죠? 에? 무슨 정상화인지 아세요? 공산주의 정상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밑에 보세요. 무력에 의한 정상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화 완수. 그 다음에 제거 및 숙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정화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뭐 그래 봐주겠지. 여러분 딱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타겟이 누구야? 오늘 애국 예배 드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예. 자 넘겨보실까요? 자 이거 보세요. 정상의 의미. 정상 2단계 불안정과 반대 개념으로 역설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가 무력에 의해 공산화로 정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체코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뭐가 일어나요? 제거 및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자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저 뭐 공사나 뭐 한다고 하지만 이재명이는 살려둘까? 제명이요 제명. 예? 저런 것들. 조국이는 살려줄까? 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 넘겨서 봅시다. 이제 이 과정을 되돌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물어봤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입법부까지 다 장악한 거야. 쟤네들이 부정선거로요 입법부까지 다 장악한 거예요. 교육 다 장악한 거고요. 자 이런데도 국민들에게 이런 걸 깨우쳐줘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완전히 레닌이 주장했던 막스 레닌주의가 지금 세상을 정복할 때 유럽 같은 데는 다 먹혔거든요. 유럽도 다 먹혔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사회주의로 가고 있잖아. 지금 미국도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지금 미국도 붕괴 직전이야.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대로 안 되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됐는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쓰기도 전에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지 몇 년 됐어요? 예? 70년? 지금 만 70년 정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사회가 혼란의 기회가 또 한 번 오고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겨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민국을 위한 도덕과 정직과 진실과 윤리의 재무장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한국교회 각성 회개운동과 성령운동 일어나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교회의 그 작은 공동체 운동이 이제는 마을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마을 속에 있는 분들 조직이 돼 있었는데 오늘 오세요. 초대하니까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재가노인복지 원장이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세상까지도 우리가 다 이런 자유마을을 통해서 건강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저쪽에다 내가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저의 숙제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깨워서 가야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남한테 잘 알려주세요. 예? 예? 아하, 이게 대한민국에 가는 체제가 이 소련의 그 레닌 막스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산화가 된 것처럼, 이 당시에 이게 할 때 기독교인이 9천만이었어요. 소련이. 공산주의자가 2만 5천 명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공산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많으면 뭐냐고, 이걸 모르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 숨어야 돼. 치고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치고 나와야지. 여러분 목사가 이거 치고 나온다고 교회가 이쪽저쪽 하면 돼? 돼요? 교인들이 이러다가 해를 입으면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너무 설친다고 그래요. 해를 입으면 같이 해를 입지 지만 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걸 감사하고요.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장학일 TV를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 예배하는 거는 예수마을교회에서 그동안에 다 했다가 요걸 예수마을교회 하니까 나중에는 저들이 뭘 시키냐면 폭발시켜버려요. 이런 얘기는 폭파시킨다. 그러면 교회의 홈페이지가 폭파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하면서 이쪽으로는 장학일 TV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저쪽도 지금 정광훈 목사도 너아라 TV 다 폭파됐잖아. 1, 2, 3, 4, 5가 폭파돼가지고 정광훈 TV 만들었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정광훈 TV도 곧 폭파될 것 같다 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장학일 TV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있으면 여기서라도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줄게요. 저는 팩트만 중심으로, 사실적인 걸 중심으로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야 돼. 구독 누른 사람은 안 돼. 누르지 마. 그러면 지워져. 구독 중 이게 나와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숫자가 좀 한 10만만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마을운동, 다시 말하면 애국운동 하는데 거기서 돈이 조금 나온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손가락은 할 수 있잖아. 돈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못 눌러?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은 창피하게 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그 QR코드 여러분 보내면 QR코드 맞추면 거기에 딱 나오니까 여기다 이거 해도 지금 멀어서 안 나올걸? 나와? 안 나오죠? 거기서 비춰도 안 나오지. 이거는 이 TV는 설거지하면서 틀어도 되고 밥하면서 틀어도 되고 이렇게 틀어만 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내가 내일부터 부산에 들어가서 좀 불을 지펴놓고 올라올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부산은 지금 응집이 됐어요. 모였어요. 하여튼 전화가 얼마나 빗발. 그것도요 무슨 세력이라고 니파 내파 허파 양파 쪽파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뭐 네가 주관하니 내가 주관하니 막 이거 갖고 오길래
제가 경비를 한 사람한테 딱 주면서 그분들 데리고 밥 사 먹이고 차 사 먹이면서 네가 해라 그랬어요. 왜냐? 그걸 대접으로 내가 보니까 돈 내는 사람이 리더예요. 할 수 없어. 그 해가지고 빨리 뭐 해라. 그래서 내일은 저하고 그 김성진 교수 그 교육부 교육감 나왔던 분인데 그분하고 둘이 내일은 가서 같이 불 지르고 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 애국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